예, 안녕하세요. 조진의 공진단 4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포맷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종목을 좀 깊이 있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장품, ODM, OEM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스스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ODM, OEM 기업 뭐 몇몇 기업들이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 외에도 그 외에도 우리는 OGM 기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OGM 기업이 무엇이냐? 오리지널 글로벌 스탠다드 앤 굿 매니팩처링인데 뭐 비슷한 말 같죠? ODM과 OEM과 비슷한 말 같은데 내막을 보면 뭐냐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하는 ODM, OEM의 이제 원활한 비즈니스를 각 지역마다 법률적, 마케팅, 유통까지 우린 도와주겠다. 이런 맥락에서 그 OGM 기업이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ODM, OEM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강자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동시에 이제 R&D도 열심히 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이제 비비크림을 개발했습니다. 비비크림 뭐 되게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거를 3중 기능성에 대해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것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ODM, OEM이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또 R&D도 연구 개발도 열심히 한다. 이런 어떤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더불어서 이제 2018년도에 영국의 잉글우드 랩을 인수했는데 이 잉글우드 랩이 이제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잉글우드 랩이 한 상장사가 맞습니다. 그 코스닥 상장사 잉글우드 랩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2018년도에 인수해서 지금은 이제 버젓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우드 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가져온 이유는 전날에 코스메카 코리아란 무슨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겠죠. 전날 무엇이 있었냐면은 KB 자산운용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약 58억 정도의 순매도를 했다. 그래서 지분율을 5.26%에서 3.78%로 줄였다는 공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 규정이 5%가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가 되고 그러면 이제 대주부터 이제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5% 미만으로 줄었을 때는 사실 5% 미만으로 줄었으니까 공시를 하긴 했지만은 5% 미만이 됐을 때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KB자산운용이 3.78%로 줄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3%에서 3.78%에서 3%로 줄거나 2%로 줄어도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분을 다 매도했을 때도 역시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 미만으로 줄였을 때는 그 나머지 잔여 지분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일단 시장에서 좀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악재인데 그러면 KB 자산운용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왜 줄였느냐라고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KB 자산운용의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지분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보면은 그걸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KB 자산운용의 그 위에 있는 이 파란 줄은 이제 그 주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녹색 줄은 이제 KB 자산운용의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지분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코스메카 코리아의 지분을 쭉 매수를 했다가 이 시기에서 주가가 좀 그 횡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 자산운용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다가 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작년도 12월 그 18일 날 코스메카 코리아가 주가 37,400원일 때 그 코스메카 코리아의 KB 자산운용의 지분도 정점을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7,400원일 때 주가가 이거보다 낮은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이제 이 정도 37,000원도 올라갔으니까 그때 이제 그 물론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간 시점도 있어요. 이쪽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은 KB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요 시기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횡보하고 있을 때 꾸준히 지분을 갖고 있다가 계속 지분을 늘렸어요. 그래서 37,400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지분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분을 한 번 안 줄였느냐 이런 의문을 다질 수가 있는데 그걸 아마 혹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만약에 뭐 몇천만 원 정도 괜찮은데 만약 몇억 단위 뭐 10억 단위로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수익이 30% 났어요. 수익이 50% 됐어요. 야 기분 좋다. 그래서 한 번에 10억 30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중소형주 같은 거 몇천억 단위의 만약에 그 시총을 자랑하는 중소형주 같으면은 30억을 던진다 그러면 갑자기 매물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매물 폭탄이 되어버려가지고 큰 손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 창출하는 분들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형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시분할로 내가 30억, 100억, 뭐 1000억을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분할로 뭐 하루에서 9시부터 조금씩 지분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머로 이제 기계식으로 합니다. 근데 뭐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서 해야 되죠. 뭐 한 3일에 걸쳐서 조금씩 뭐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매도를 갖다 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KB자산운용 입장에서도 이때 이제 지분을 팔아야겠다, 지분을 축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한 번에 그 58원 갖다 매도했다가 나와 있는데 한 번에 그 던지지 않고 조금씩 지분을 갖다 매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야지 수익을 갖다가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당연히 그 주식 거래의 스킬이고 중요한 어떤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자산운용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지분을 갖다가 그 58억을 매도한 것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의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KB자산운용이 뭔가가 수익률을 갖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확 줄었잖아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에게 아주 치명적인 악재가 있어서 KB자산운용이 지분을 줄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 트렌드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악재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적을 봐야겠죠.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쭉 좋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가 좀 내려갔지만 4분기의 실적이 매출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엄청 뛰었습니다. 순이익은 4분기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실적이 급감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직원들도 자기 회사의 그 매출에 대해서 이사나 임원진만큼 관심이 많아요. 왜? 내가 그 연말에 보너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보너스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그럼 뭐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 하죠. 뭐 심지어 뭐 노조에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경영진들에게 이제 야 실적이 좋은데 왜 그 보너스가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래서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그렇게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4분기에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순이익이 좀 안 좋았는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창사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자산운용이 비록 58억에 대한 매도했지만은 그래프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뭐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검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다른 주주들은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박은희 최대 주주고 공동대표입니다. 남편이 조임래 공동대표입니다. 독특한 구조이긴 합니다. 보통 남편이 이제 그 창업을 하고 회사를 일구면은 부인은 옆에서 도와주거나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남편도 공동대표이긴 한데 대주주는 박은희 대표입니다. 그래서 박은희, 조임래 이 부부가 가진 지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경영권이 되게 안정돼 있죠. 근데 40%인데 국민연금이 12% 정도, 11.71%. 트러스트 자산이 8.41%, 이번에 KB자산운용이 5.16에서 3.78에서 줄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KB자산운용의 지분이 줄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오늘 아침 확인했더니 반영이 안 돼 있고 어제 공시를 했지만은 한 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제 그 FN 가이드에
데이터를 갖다가 반영하는데 FM 가이드는 그렇게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국민연금이나 트러스트 자산운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이제 그 트렌드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KB 자산운용은 이제 그 아까 흐름을 보였는데 국민연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흐름을 보면은 그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이 시기에 23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지분을 매입을 했다고 이제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네모난 표시가 공시가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분을 증가했습니다. 지분을 증가했다가 이 시기 이후로 2013년 11월 이후로 국민연금의 지분 변화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사실 KB 자산운용보다 더 많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지만은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에는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익 실현이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주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트러스트 자산운용 있죠. 트러스트 자산운용은 이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 최근에 몇몇 군데가 그 눈에 띄게 활동을 했죠. 그거는 이제 트러스트 자산운용처럼 기관들이 기업을 상대로 니네 주가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더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요인 때문에 주가 안 올라갔으니까 이런 요인들을 제거해줘. 라고 움직이는 것은 소액주주, 개인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죠. 예. 그 자산운용사가 기관인데 기업을 상대로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니까 주주 사원들 발생하고 기업들의 임원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아니 8% 넘은 대주주면은 그 경영인들 당연히 만납니다. 뭐 1%, 2%만 해도 대주주니까 그러니까 공시의 기준은 대주주는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 1%, 2%만 해도 큰 주주죠. 대주주죠. 만나려면 만나죠. 당연히. 예. 일반 소액주주들이 전날에도 설명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히 1%, 3%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주 사안도 발생할 수 있고 주총에서도 의견을 갖다가 그 제안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주주입니다.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되게 고마운 일이고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무려 8.4% 갖고 있다는 것은 이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존재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이런 활동을 트러스트 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는 것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든든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코스메카 코리아 지분주의를 보면 이건 저희가 타키온이 갖고 있는 그 툴을 사용하면 금방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금방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고 있으니까 역시 국민연금과 비슷한 어떤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팔아요. 예. 일정 이상 수익을 창출하는데 안 팔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코스메카 코리아의 국민연금에 들어간 시점이 작년 7월 초였는데 트러스트 자산운용도 동일하게 7월 초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코스메카 코리아 좋은 일 있어 라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갔으니까 주가도 실제 뛰었죠. 근데 안 팔았다? 그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증권이 3월 26일에 리포트를 내면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1분기에 뭐 당연히 3월 26일이니까 1분기가 아직 안 나왔죠. 1분기의 매출은 1,300억 매출을 기대한다. 영업이익은 144억 정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미국 법인의 두 자릿수 성장을 여전히 기대한다. 중국 법인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3월 초 이후로 최대 낙폭이 18%나 낙폭이 주가를 말한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18% 낙폭이 있었는데 화장품 업종이 6% 상승했고 코스닥이 4% 상승한 걸로 치면 아쉽다. 당연히 아쉽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시장의 수급이 3월 달 이후로 시장의 수급이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 이 대형주가 어딜 말하는 겁니까? 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죠. 반도체로 이제 쏠리면서 그래서 수급에 그 미스매칭이 생기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나증권이 분석을 한 것입니다. 반도체가 아주 좋죠. 예, 뭐 SK하이닉스 뭐 19만 원. 와, 정말 제가 방송에서 SK하이닉스 몇 번 얘기했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적자 손실률이 50%.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뭐 정말 존폐 위기를 겪었는데 작년 4분기에 실적을 흑자를 기록하더니 지금 뭐 올해
뭐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갖다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좋아하고 기관이 좋아하다 보니까 수급의 불일치가 생겼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주가가 떨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인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계절성 요인도 있다. 1분기에는 원래 좀 화장품이 1분기에는 좀 매출이 좀 안 좋다. 그런 것을 어떤 수급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하나증권이 56,000원을 갖다가 목표주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40%, 3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잉글우드랩 코리아도 있는데 별도 법인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처방 사용료로 3%를 납입을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 OEM, ODM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그 처방을 갖다가 잉글우드랩 코리아가 이제 사용하면 매출액의 3% 엄청나죠. 잉글우드랩도 연간 잉글우드랩 코리아도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이 됩니다. 3%는 30억. 와 짭짤하죠. 예, 그냥 알려만 줬는데 30억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디 브랜드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구조적으로 성장할 전망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인디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LG 생활건강의 뭐 아모레 퍼시픽의 뭐 이런 이제 빅 메이저 말고 한 500곳, 1000곳에 해당하는 조만조만한 기업들이 우리도 화장품을 내놨어요 라는 기업들이 막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어떻게 마케팅과 어떻게 기업을 홍보하냐? SNS로.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쪼만쪼만한 활동을 하는데 그 입소문 나면서 찍어보니까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아요. 왜 가격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OEM, ODM으로 똑같은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에 공급하는 ODM, OEM 기업이 그 인디 브랜드에 대해 동일하게 주거든요. 그것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시장을 견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디 브랜드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화랑이 됐는데 올해 2004년도에는 안 좋을 것이냐? 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의 논란 점은 무엇이냐? 인디 브랜드에 납품하는데 납품하는 부분에서 인디 브랜드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5%다. 와,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미국 시장에는 잉글우드랩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크림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당연히 기능성 화장품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 판매를 할 때는 패드 제가 미국 맨날 얘기하니까 그 미국 식품의약처에 OTC로 일반 의약품을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편의점에 살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데 그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글우드랩을 인수하면서 이 미국 식품의약처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뚫었어요. 뚫으니까 다른 경쟁 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진입장벽이 되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에게는 독보적인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은 미국 OTC 사업을 올해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영업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스왓이라고 아시죠? 스트렝스, 위크니스, W, 오퍼튜니티, O, 그다음에 T, 이런 것들 갖다가 그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갖다 분류해서 아시아 경제가 아주 요약해서 가져온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OGM,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현장에 있는 유통과 마케팅까지 우리는 도와주겠다. 그런 맥락에서 ODM과 OEM을 넘어선다. 약점 무엇이냐? 국내 화장품도 ODM, OEM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법은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 중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 실제 약점인지 아닌지는 뭐 분기 실적 나와봐야 합니다. 기회는 무엇이냐?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여전하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이제 위협은 안 좋은 요소는 무엇이냐? 세계 시장이 소비 심리에 위축되면 어떡하냐라고 전망했지만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 나온 것을 보면은 미국 시장의 이제 그 PMI가 너무나도 50이 넘은 확장인데 50이 넘었어요. 17개월 만에.
뭐 소비 심리 위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위축될 것은 이제 요 중국 법인 가동률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이 글로벌하게 미국 시장은 이제 별로 소비 심리 위축은 그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이 성장세가 좋아진다 그러면 잉글우드랩의 그 매출도 성장할 것이고 잉글우드랩이 성장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코스메카 코리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YTD를 보면 올해 1월 2일부터 했던 코스메카 코리아 YTD를 보면 5% 아쉽죠? 예. 근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보다는 한국콜마는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맥스는 또 비슷하고 둘이 이제 점프하려고 그러죠. 올라가려는 게 보이죠. 이거는 무엇이냐? 이 업종 자체가 지난 1분기까지 3월까지는 좀 어려웠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죠.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그렇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6개월 차트를 볼까요? 6개월 차트를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는 무려 48%. 와, 대단합니다. 예. 한국콜마는 3.73%, 코스맥스도 4.42%인데 시총으로는 코스맥스 코리아가 3위 기업이에요. 근데 6개월만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세 개 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코스메카 코리아죠. 수익률이 1등이에요. 그러면 수익률 1등인 기업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장주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시총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대장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률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대장주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연합 인포맥스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12월 말부터 말씀드렸고 1월 초에도 말씀드렸어요. 머릿속에서 지워라.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이라는 거를 적어도 디램에서 1등 기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지워라. 그럼 어디냐? SK 하이닉스다. 왜? 수익률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하다. 반토막에 불과하다. 근데 왜 계속 삼성전자를 고집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방송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예.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ODM, OEM 기업 입장에서는 적어도 6개월 수익률 보면은 대장주다. 예. 그러면 몰빵하지 않는다면 내가 섹터별로 나눠 투자한다면 OEM, ODM도 사면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살 것이냐? 이제 3월 달에 지나고 2분기를 접어들면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랑 이제 코스맥스가 뛰어오를 게 보여지죠. 한국콜마도 뒤쳐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수익률 보면은 압도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장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눈여겨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